윤길중 교수의 진화론 바로알기 특강. 진화는 과학이고 진화론은 신학이다. 제23강 진화론주의자 보충학습. 제15장 요약과 결론 3. 앞의 22강에서 페이지 447의 문장은 개별적이라는 관형어가 생략된 것으로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해 드렸습니다. 줄거리는 다르지만 이 시간도 같은 경우입니다. 모든 종은 경제학자 멜더스가 말했듯이 기하급수적으로 개체수를 증가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변화된 자손은 습성이나 구조에서 더욱 복잡해지고 자연도태는 이것을 보존하며 경미한 변이는 더 큰 차이로 확대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개량된 종은 변화가 작은 종을 구축해서 절멸시키고 자신이 그 지위를 차지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큰 군은 형질을 분기시키려는 경향성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경향성은 하등하거나 고등한 생명체의 세계에서 필연적인 것이며 모든 개체가 유사한 그룹에 속하고 배치되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연도태의 근거를 둔 것이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분류학의 계통수입니다. 개별적 창조설과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연은 비약하지 않는다. 자연은 혁신에 인색하고 변이에 너그럽다. 이것이 다윈의 관점이었습니다. 혁신은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눈에 띄는 거시적 변화를, 변이는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작은 미시적 변화를 뜻합니다. 자연도태란 경미하게 일어나는 변이가 점진적으로 누적되는 방식이므로 크고 급격할 수 없습니다. 한 어미닭의 알에서 부화해 나온 닭들의 깃털색이 모두 다른 정도의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현재 보는 닭은 태초에 창조되었던 원형의 닭이 아닙니다. 자연도태, 즉 경미한 변화를 통하여 진화해 온 것입니다. 닭들의 색이 다른 것은 개별적 창조론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With both varieties and species, reversions to long-lost characters occasionally occur. How inexplicable on the theory of creation is the occasional appearance of strips on the shoulders and legs of the several species of the host genus and of their hybrids. 변종과 종에게서 오랫동안 소실되었던 형질로의 복귀가 가끔 일어난다. 마 속에 속하는 종이나 잡종의 어깨, 다리에 때때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창조설로 얼마나 설명하기 어려운가. 앞의 강의에서 진화론주의자들이 무엇을 잘못 알고 있으며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지적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도 그들이 똑같은 오류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 문장의 크리에이션 앞에 개별적에 해당하는 세퍼레이트가 없습니다. 직역한 것이 위의 번역입니다. 창조론의 부정입니다. 그러나 위 문장에 세퍼레이트가 생략되었다는, 다시 말하면 세퍼레이트를 넣어서 해석해야 한다는 사실만 입증된다면 다윈이 창조를 부정한 사람이라고 하는 진화론주의자들의 주장은 근거를 잃게 됩니다. 위 문장의 크리에이션 앞에 세퍼레이트가 들어가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전학에 격세유전이라는 유전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형질이 몇 세대 동안 잠재되어 있다 세대를 건너뛰어 발현되는 현상입니다. 예를 들면 할아버지는 노래를 잘 하셨다. 그런데 아버지는 노래를 못 하신다. 그런데 손자는 또 노래를 잘한다. 그렇다면 노래를 잘 하시는 할아버지와 노래 못 하시는 아버지, 그리고 노래를 못 하시는 아버지와
노래 잘하는 손자는 각각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들, 다른 종입니까? 우리는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노래 잘하고 못하고의 현상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가 개별적으로 창조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할아버지의 노래 잘하시는 형질이 아버지 대에서 잠시 잠복되어 있다 손자 대에서 다시 발현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다리에 줄무늬를 가진 당나귀가 새끼를 낳으면 줄무늬 없는 것이 나오고 이것이 다시 새끼를 낳으면 줄무늬 있는 것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줄무늬 형질이 한 세대를 건너뛰어 발현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줄무늬 형질을 나타내는 유전인자가 개체 속에 잠재되어 있다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격세 유전 현상이지 3대가 개별적으로 창조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위 본문의 메시지는 줄무늬 있는 당나귀와 줄무늬 없는 당나귀가 개별적으로 창조된 별개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개별적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다음과 같이 해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With both varieties and species, reversions to long-lost characters occasionally occur. How inexplicable on the theory of separate creation is the occasional appearance of strips on the shoulders and legs of the several species of the horse genus and of their hybrids. 변종이나 종에서 오랫동안 소실되었던 형질로의 복귀가 가끔 일어난다. 마속에 속하는 종이나 잡종의 어깨, 다리에 때로 줄무늬가 나타나는 것은 개별적 창조설로 설명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글을 쓸 때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를 간혹 생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윈의 심중에 있던 개별적이라는 수식어가 생략된 것을 간파하지 못하고 거두절미하여 이것은 창조설로 설명하기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하면 창조의 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들은 이런 논리적 내포를 간파하지 못하고 글자 그대로 해석하고 이해한 것입니다. 다윈의 진의를 왜곡하고 창조론을 부정하는 진화론주의자들의 허점은 종의 기원을 읽으면서 이런 행간을 파악하지 못한 데 있습니다. 짧은 두레박줄로 깊은 샘물을 기를 수 없습니다. 저들의 줄이 짧다는 증거가 이것입니다. 앞서 3강을 강의할 때 다윈은 진정한 의미에서 종은 창조되지 않았다. 이것은 창조설로 설명할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런 근거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칩니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샬롬.